윙바디 대형 트럭과 승용차의 사고입니다. 보시죠. CCTV인데요. 앞에 대형 트럭 지나갔어요. 뒤에 승용차 한 대 끼어듭니다. 끼어들고 피하면서 부딪히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끼어드는데요. 아, 이때 황색불 바뀌었네. 이때 황색불 바뀌었는데 그런데 옆에서 요 차가 끼어듭니다. 이 차는 그냥 가도 되는데 왜 저기 끼어들었을까요? 끼어들더니 여기서 급제동하면서 으악 쾅. 아, 이 차만 없었으면 아까 황색불이 켜졌을 때 바로 멈추지는 못, 무게 때문에 멈추지 못하더라도 이만큼 여유가 있어요. 이만큼 여유 있어서 차가 한 여기쯤에는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 차 들어오는 바람에 저 차 때문에 신경 쓰여갖고 그럼 브레이크를 내가 적절하게 밟아서 멈춰야 되는데 으악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정지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를 박으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이번 사고 저걸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차가 들어올 때부터요. 이때 들어오죠. 이때 들어올 때부터 시간이 1초, 2초, 3초가 안 돼. 이거 어떻게 멈추겠어요? 황색 신호인데 왜 못 멈췄느냐?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내가 저쪽 황색 신호니까 저 앞에 멈춰야지. 좀 못 멈추면 조금 더 지나칠 수 있겠지. 근데 앞에가 푹 들어와서 변경은 급제동이잖아요. 이 변경은 급제동인데 이번 사고를 분심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앞에 끼어든 차를 70, 그리고 윙바디 트럭을 30으로, 10대 30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요, 저 사고 자체는 황색 신호를 떠나서요, 이번 사고 자체 100대 0 쪽이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설령 황색 신호인데 미리부터 멈출 생각하고 브레이크 발이 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과실 인정돼봤자 한 10%? 많으면 20%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변경은 급제동이잖아요. 큰 차 앞에. 그래서 100대 0이면서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조금. 그런데 문제는요. 화물차의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어요. 저 승용차한테. 화물차의 보험사가 28만 원을 주고 수리비의 30%를 주고 아마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나 봐요. 주고서 돌려달라. 분심위에서 70대 30으로 나왔다. 그래서 30% 주고 안 줘도 될 거를 분심위에서 주라고 해서 뭉뚱거리니까 돌려달라고 소송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패소했어요. 5월 26일 날. 왜 패소했을까요? 법원도 70대 30으로 와서 패소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안 줘도 되는 돈을 알면서 줬어요. 내가 줄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줄 필요 없다는 돈을 알면서 내가 돈을 줘요. 그럼 나중에 다시 소송하면 법원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줘도 되는 돈을 왜 줘? 비체 변제. 민법 742조. 아니 주지 않아도 돈을 줘놓고 돌려달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70대 30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판사가 잘하는 판사였으면 비체 변제다. 왜? 이거는 분심위에서 심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여기에 심의 결정사로 돼 있어요. 이번 사고 상대 측에서 소송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분심의, 분쟁심의, 조정, 심의 조정 들어온 게 아니라 심의 의견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 의견서, 과실비율 70대 30, 본 심의 의견은 양 당사자,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체의 이해관계자에게 참고사항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거 참고만 해라. 얼마 주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윙바디 보험사가 참고만 했어야 돼요. 우리 잘못 없어. 저걸 어떻게 피해? 버텼어야 돼요. 그러면은 승용차 보험사가 얼마 달라고 30원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어야죠. 승용차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왔어야 돼요. 화물차 보험사가 돈을 주고 부당이득 받은 청구권이 아니에요. 왜냐? 보험사끼리 모여서 협의한 거는 조그만 사건 3천만 원짜리 이하 사건은 굳이 법원까지 가지 말자.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래서 만든 게 분심이에요. 분심위에서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되면 소심위가 있고요. 재심위가 있어요. 내가 소송 걸었어요. 100대 빵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70대 3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기 왜 70대 30이야? 아이씨 나 싫어. 이 신청 안 해. 또는 재심위까지 갔다가 에이씨 재심위도 그래? 알았어 나 소송 갈게. 100% 다 내놔. 그렇게 소송하는 거고요. 상대가 분심이 걸어왔어요. 이게 상대가 100%인데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 70대 30? 나보고 30 주래요? 으이씨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그게 소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재심위까지 갔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대 빵이잖아. 이게 왜 70대 30이야? 알았어. 아이씨. 자기들끼리 그럴 때는 먼저 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어요. 그게 분심위 협의예요.
자, 분심이 상호협정. 이 상호협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결정이면 강제조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강제조정 같으니까 일단 주구부당이 득판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심의 의견서. 그리고 참고만 해라. 예, 참고사항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은 심의결정서. 여기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결정서.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결정했다. 심의조정이다. 아까 심의의견이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 심의결정은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효력이 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이다. 즉 양쪽 보험사끼리 심의조정, 심의결정 그거는 둘끼리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근데 아까 보신 건 뭐예요? 심의의견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윙바디 보험사는 30%를 줬을까요? 안 줘도 되는 걸. 참고만 해. 안 줘도 되는 거 주고서 바로 부당이득 청구해서 소송했어요. 심의의견서에 70대 30으로 나와서 트럭 보험사가 28만 원 지급하고 다시 청구했지만 졌어요. 트럭 보험사는 아이고 항소에도 똑같이 70대 30이요. 1심 판사가요. 분심이랑 똑같이 70대 30이래요. 그래서 항소에도 똑같아요. 네, 1심 판사랑 항소심 판사랑 똑같아요. 어차피 못 바꿔요. 그러면서 항소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중에 지면은 상대 보험사 비용 몇백만 원 물어줘야 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항소 못 한대요. 그럼 비용 내가 달 테니까 항소해달라 하니까 다시 회의해보겠대요. 변호사님, 우리 보험사 대인 담당자, 대물 담당자, 소송 담당자까지 3명한테 상대편에서 소송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소송하기 전에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주고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줬대요. 그거는 심의 조정, 심의 결정일 때. 저건 심의 의견이에요. 네, 그럴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락 주겠대요. 아이고, 첫 단추도 잘못 끼워진 거 맞죠? 그러나 항소는 계속 해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허허. 네.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면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예. 심의 의견과 심의 조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푼도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 그들 3명이 다 똑같은 소리 원래 주고 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항소심에서 꼭 이겨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 그래도 오늘 변호사님 방송국 다시 항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소송 담당이 이제서 자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소는 본인이 하세요? 본인은 못해요. 보험사끼리 소송은 보험사가 항소하는 거예요. 왜? 나는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니까. 저 개인 소송 항소도 개인 소송이 할 줄 알았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가 있었나 봐요. 네, 항소하려면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터무니없이 말한 건 죄송하다고 그러네요. 저거요. 30만 원이에요. 변호사 비용. 28만 원짜리잖아요. 28만 원짜리 원래는 10%예요. 2천만 원까지는. 그럼 2만 8천원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 최소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변호사 비용, 우리 변호사 비용 물론 좀 예우 차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드리죠. 보통 보험사에서. 원래는 30만 원이에요. 항소심 지면 상대편을 물어주는 변호사 비용 30만 원이에요. 근데 몇백만 원이라고 했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터무니없이 얘기한 건 죄송하다고 그러네요. 변호사님이 이거 소송하더라도 못 이긴다 그랬어요. 항소해도요. 네, 보험사에서 우리가 보험사가 항소해도 못 이기겠죠? 판사가 제대로 보면 못 이겨요. 왜? 악의의 빛의 변제. 못 이겨요. 하지만 판사가 잘 모르는 판사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법률상 원인 없이 내가 잘못됐거나 내가 갚아야 될 게 있거나 그럴 때 돈을 줘야 되죠. 근데 내 잘못 하나도 없이 돈을 줬어요? 그런 건 법률상 원인 없이 준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환해야 돼요.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여기 분심위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자, 여기서 7대 3이면 30% 줘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소송해라. 아니 100대 빵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100대 빵인데 7대 3이래? 그러면은 이건 내가 줄 이유가 없어. 줄 이유가 없지면은 이 분심의 상호협정에서 준 거야. 그건 부당이득이야. 원래 못 받는 거야. 100대 빵이야. 법원에서 판단받을 거야.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742조에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니 부당이득이라고 28만 원 주자마자 바로 소송 걸었잖아요.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채무가 없잖아요. 100대 빵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잘못 없어요. 잘못 없으면 28만 원 왜 줘요? 만약에 분심위에서 심의 조정, 심의 결정이었으면 어쩔 수 없이 주고서 다시 소송해야 돼요. 근데 심의 의견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고 나 그래 참고했어? 그럼 끝나는데 왜 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알면서 줬다. 악의와 선의는 나쁜 마음과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선의는 모르고란 뜻이고요. 악의는 알고란 뜻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742조 때문에 못 이겨요. 심의 의견서와 심의 결정서가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변호사님.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항소는 끝까지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또한 변호사님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신 차량 수리에 대한 내용은 내 차 아직 안 고쳤나 봐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직접 상대편 보험사에 소송해야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수리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변호사 선임하면 최소한 300만 원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 300만 원 주고 100만 원 이기면 나중에 변호사 비용 얼마 인정되냐면은 100만 원에 10% 이겨요. 10%예요. 그럼 10만 원 너무 적죠. 결국 변호사 비용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270만 원 손해예요. 그래서 액수가 작을 땐 나홀로 소송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왜? 300만 원 주고 30만 원 받아오니까. 100대 0 이기더라도.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경화시의 소송 일기 그걸로 보세요. 나홀로 소송하는 방법 나와요. 쭉 보세요. 변호사님, 우리 보험사가 항소해 준대요. 근데요, 승소할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희망이나마 보게 됐네요. 항소해 준다니까. 나중에 항소심 판결문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졌는지. 예. 심의 의견서도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줬으니까 그랬었다고 제대로 된 판사는 그렇게 판결할 거예요. 잘 모르는 판사는 7대 30 맞아요. 그러면서 판결할 거예요. 모르는 판사는. 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네, 변호사님. 오늘 소송 담당이 아니 한 변호사님 자문 비용을 얼마나 들였나요? 아니요, 비용 없는데요. 비용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계속 물어보더군요. 아이고, 자문 비용이요? 상담료 받았으면 지금까지 수백억 됐겠죠? 네, 변호사님 뜬금없이 항소권 얘기하다가 변호사님 얘기를 해서요. 제가 이분한테 몇 번 답변 드렸을까요? 이분이 2020년 5월 31일 저한테 처음 질문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글 주고받은 거는 이분하고 저하고 한 60번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또 글이 있네.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보다가 혹시 항소기간 지났을까봐 5월 26일에 선고됐으면은 아니 그때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네, 판결문 받고 14일 이내라고 하는데 네, 판결문 받고 나 14일 이내예요. 그러면 지금 62번 주고받았어. 이거 변호사 선임하면 이만큼 해줄까요? 500만 원 주고 선임하면 이렇게 많이 해줄까요? 500만 원 주고 선임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직접 변호사가 해줄 일도 없고 직원이 하지 밑에 직원.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보험사 담당자가 도대체 얼마를 들였기에 이렇게 보험사 담당자 세 있어 꼼짝 못합니다. 심의 의견서하고 심의 결정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단순한 의견 참고만 하라는데 왜 주셨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28만 원 왜 주셨어요? 항소심 판결문이 기다려집니다.